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12월 13일 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뭐 지금 미국 선물 조금 좋기는 한데 요번 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좀 큰 시황상 봐야 되는 시황에서 좀 이제 큼직한 애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이벤트 때문에 좀 지수는 요 큼직한 거 있으면 보통 눈치를 보기는 하거든요. 이 시황이 특히 뭐 호재성 발표 이런 거는 거의 없다 보니까 요 시황에서 이제 발표하는 향방에 따라 뭐 단기적으로 좋게 가냐 안 좋게 가냐 요거를 좀 기다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보통은 그런 큼직한 발표가 있으면 좀 눈치를 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계속 그러지 않을까. 뭐 이제 내일은 이제 CPI 발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5일 우리나라 15일 새벽 4시 이렇게 해서 FOMC 회의 등 큼직한 이벤트가 있어서 이번 주는 조심조심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일단 12월 10일은 지나갔고, 내일은 13일. 그래서 내일 밤중에는 이제 좀 CPI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CPI 발표, 그 다음에 이제 트위치, VOD 일부 기능, 서비스 종료. 요게 이제 아프리카가 반응을 해줄지, 아프리카 같은 경우 이제 좀 수급주죠. 최근에 이제 좀 눈치를 보고 있는데, 내일 저런 이벤트가 있으니까, 혹시 저 키워드에 대해서 뭐 반응을 해주나, 수급 같이 엮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날은 이제 FOMC 회의 15일 새벽, 그 다음에 아바타2는 14일날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최초 개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바타 관련주가 혹시 개봉일 전 이제 아바타는 좀 개봉 자체를 좀 매매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뒤에는 이제 좀 많이 눌렸다 싶으면은 뭐 이제 전 세계에서 흥행 여부 그런 거를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혹시나 그냥 내일 중으로 해서 뭐 당일 좀 이슈 반짝거리는지. 그래서 아바타 관련주로는 MDS 테크, 하잉크 코리아, 그 다음에 이제 알로이스 요런 애들이 좀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이 됐던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만 네트워크스, 콘텐츠리 중앙 요런 콘텐츠들도 같이 엮이긴 하는데, 일단 시간에도 그렇고 MDS 테크가 요즘 좀 대장을 했었죠. 하잉크 코리아랑 알로이스 요거 정도 순으로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바타 관련 이제 오픈. 그 다음에 이제 12월 15일은 뭐 유럽 측, 그 다음에 영국, 뭐 금리 뭐 결정 있고, 우리나라는 사실 이거는 그렇게 큰 이벤트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국에 어차피 금리는, 전 세계 금리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건 미국 기준금리, 그리고 그게 이제 FOMC 회의, 연준, 요거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금투세 2차 협상에 대해서 지금 분위기로는 협상이 될 것 같은데, 계속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차라리 이게 진짜 속 시원하게, 뭐 저는 당연히 유예가 됐으면 하는데, 뭐 진짜로 그냥 유예가 하든 아니면 죽어도 못한다 해가지고 그냥 뭐 배째라 이렇게 나오든가, 그걸 좀 보고 싶은데, 일단 지금 이것저것 예산안에서부터 막 좀 뭐 종부세도 있고 막 이것저것 해서 좀 합의가 이뤄지는 부분을 봤을 때는 15일날 이렇게 해서 협상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금투세는 일단은 분명히 좀 두드려 보고 넘어가야 되는 재료이지 않나. 그래서 이제 내년에 금투세에 대해서 유예가 되나,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좀 고유의 악재성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기준 뭐 금리 시황 요거에 대해서 뭐 좀 계속 지겹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정말 잊으시면 안 돼요. 내년까지는 거시경제가 그렇게 좋은 향방보다는 조금은 눈치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사이에 뭐 안 나오면 좋겠지만 기업들 뭐 금리 인상 데미지가 누적되면서, 대기업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소기업, 짜잘짜잘한 기업들에서 뭐 부도, 뭐 파산 요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내년 최소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봐야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 금리가 다 올린 것도 아니고 내년 2월 3월까지 해서 또 아직 올릴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 올리면은 우리나라 한은 당연히 따라가죠. 지금 한은에서 목표는 좀 3.5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미국이 좀 예상보다 5%에서 더 넘어가고 하면은 그것 따라서 뭐 0.25나 0.5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대출 같은 경우 뭐 각자 신용도 뭐 아니면 대출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이자가 좀 많이 는 것 같더라고요. 퍼센테이지가. 그리고 뭐 이제 금리도 뭐 적금 금리, 예적금 이런 것도 그만큼 같이 따라 움직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모든 경제의 기반이고 그거에 대해서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금리라는 게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증시부터 증시뿐이 아니라 우리 그냥 일반적인 경제 자체에도 금리가 오른다라는 거에서 파생되는 여파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금리 내년까지는 아직 올릴 구간이 남아있다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올리고서 그게 뭐 2달, 3달 만에 바로 또 금리 인하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반년, 1년 정도는 있으면서 지금 예상되는 건 일단 한 내년 연말쯤 이제 금리 인하가 조금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아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왔다가 그러면 내년 내내 금리가 일단 높은 상태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만큼 기업들 대출이자 갚으랴 그리고 서민 경제 당연히 지갑 적게 열 거고 그거에 따라서 기업들 매출도 안 나올 거고 기업들 대출이자도 같이 많이 내야 되는데 매출도 줄어들어요. 그럼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악순환으로 하고 지금 이제 부동산 쪽에서도 뭐 청약 같은 것들 이제 미달 그런 것들 나오는 거 봐서는 부동산 가격도 엄청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금리 인상 여파로 갔다가 매수자 없고 돈 아끼고 다 엮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거시경제가 내년까지는 만만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를 증시에 또 영향을 미칠 부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막연히 그냥 뭐 좀 지수 돌려준다고 해도 내년까지는 내년 뭐 최소한 상반기, 뭐 하반기까지 갈 수도 있는데 마인드를 저 같은 경우는 뭘로 하고 있냐면은 지수가 돌려준다. 그러면은 이거를 상승하나 보다 반등이겠지. 반등일 가능성이 높겠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다르고 어다른 거긴 한데 보통 이제 지수 좀 돌려주고 저점 대비해서 상승을 하면은 이게 상승장으로 가나? 라기보다는 이거 좀 기술적 반등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일정 포트를 좀 조절해 놓고 비율 현금 확보해 놓고 다시 밀릴 때 조정 자리를 좀 기다려야겠다. 이런 식의 이제 매매 틀 자체가 내년에 좀 기준 자체가 조금 보수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는 뭐 각자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매매 스타일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나는 어차피 매일 데이 매매만 하시는 분이면은 포트 조절이 그렇게 또 중요하진 않아요. 왜? 당일 좋은 강한 종목들 나오면 거기다 이제 집중하고 종목 강도에 따라 비중 조절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은 무조건 다 데이를 칼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사실은 좀 스윙이 거의 좀 주축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매매 기준들이라던가 뭐 비중이라던가 이런 걸 조금은 내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수 뭐 급락 나오고 하면은 그게 또 현금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기회가 돼요. 뭐 안 나오면은 좋긴 하겠지만 또 현금 있는 입장에서는 지수 급락이 사실 기다려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좋은 부분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서 뭐 이제 건설업체, 뭐 중견에서도 뭐 부도 이런 얘기가 있고 결국 요번 주에 일단 저 큰 이벤트들 때문인 것도 있고 시장에 뭐 그렇게 큰 뚜렷한 뭐 엄청 괜찮은 탄탄한 테마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대신에 그나마 이제 좀 베이스를 두자면은 중국 관련해서 보복 소비랑 이제 코로나 플러스 문화 컨텐츠 OTT 요 정도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 블룸버그 뭐 베이징서 코로나 창궐 택배 끊길 정도다.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는 코로나 그 정책에 대해서 좀 완화하는 정책을 좀 이제 내세우기 시작했죠. 뭐 어차피 시진핑 3연임도 했겠다. 이제는 세계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상당수 코로나 감염자일 것 뭐 하면서 뭐 좀 방역 완화 중국에서 발열 환자 급증 중국 코로나 확진자 폭증 예고된 의료 뭐 대란 올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해열제, 비타민, 뭐 사재기, 기승, 의약품들 미국은 병상 사용률 뭐 90%, 일본도 사망자 급증. 겨울 오고 하면서 코로나가 이제 좀 다시 고개 드나.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한중 외교가 있었는데 시주석 방한 등 정상 교류 모멘텀 이어지도록. 그래서 시진핑 방한 옛날부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뭐 요번에도 일단은 립 서비스 정도로 갖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시진핑 방한 일정이 정해진다면은 그거는 보복 소비랑 OTT 이런 애들이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한중 외교 오늘 문화 콘텐츠 교류 활성화 등 성과 달성 적극 협력.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그 드라마들 계속 좀 중국에서 개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은 그 파노, 게임 파노 발급까지도 이어질 수 있긴 합니다. 게임 파노라는 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게임 출시가 이제 다른 국가들이랑 좀 다르게 중국 명으로 갖다 게임 이름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는 거를 파노 발급이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는데, 즉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게임이면 뭐 이제 리니지, 제 나이대 한 3, 40대 이렇게 조금, 아니면 50대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리니지란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국으로 넘어가면은 리니지라는 게임 이름보다 이제 뭐 다른 식으로 갖다 중국 정부에서 그 명칭을 좀 정해주는 그런 식으로 갖다 이제 파노를, 게임 이름을 새로 바꿔서 발급해 주는데, 그게 이제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서비스해도 돼, 이런 식으로 갖다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임 파노 발급까지 좀 이어지나. 자, 그래서 뭐 일단 보복 소비 쪽은, 항공 쪽은 유류 이거랑 좀 같이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행,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지노, 혹시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막 여행 많이 오고 하면은 카지노 관련해서 또 중국이랑 또 이 카지노 쪽이 좀 잘 엮이거든요. 중국인들이 이제 카지노 땡기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종목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이쪽 섹터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는 느낌은 아니고, 오늘 뭐 지수가 조금 안 좋았던 것도 있기는 한데, 얘네의 특징은 좀 이제 밀릴 때도 수급 이탈로 갔다가 막 밀리는 느낌은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LG생건 같은 경우는 기관이 이제 상승 주체였죠, 최근에. 외국인은 계속 파는데 기관이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으니까. 근데 오늘 외국인은 여전히 똑같이 파는데 기관이 안 받아줘요. 매수세가 없죠. 대신에 기관이 팔진 않았습니다. 매도를 막 세게 때리고. 그러니까 이제 안 받아주고 외국인은 똑같이 파니까 지수 뭐 하락이랑 좀 같이 엮이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일단 최근에 좀 강한 애들이 청담글로벌, 연우, 세아PNC 뭐 이런 애들이 좀 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한국 화장품 쪽이 보통 대장을 했다면은 요즘은 조금은 얘네들이 좀 바뀌면서 움직이고 있지 않나. 자, 그래서 뭐 이제 5일선 깨진 자리라던가 움직임들 계속 좀 뭐 슬쩍슬쩍 하는데, 혹시나 화장품,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오늘 이제 병상, 이제 코로나 쪽 병상으로는 GH 신소재가 보통 대장을 하긴 했었습니다. 예전에도 코로나 뭐 우리나라 병상 부족하다 이런 거 얘기 나왔을 때 처음부터 이제 GH 신소재가 막 상한가 가고 좀 대장 역을 했는데, 이런 식의 병상 부족 키워드들, 그리고 이제 진단 키트는 오늘 뭐 살짝 갭이 뜨긴 했었으나 이제 관련해서 뭐 수젠텍, 휴마시스 등등 진단 키트. 그 다음에 뭐 오늘 의약품 쪽으로 갔다가 막 애들이 엮이는데, 엮이는 게 지금 영진약품 있고 국제약품 있고, 근데 이쪽은 사실 그 웬만한 제약회사들 다 그 감기약이랑 다 엮이긴 하거든요. 그냥 시장에서 누굴 부각시켜 주냐 요거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가지고 저는 이쪽은 좀 손이 잘 안 가가지고, 뭐 차트 딱 보면은 엄청난 역배열에다가 막 좀 건드리기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좀 쉬워 보이는 섹터 애들은 아니고, 종목들 변동성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중국 감기 그런 걸로 갖다 이제 부각되는 애들이지 않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임 파노 발급까지 가면은 이제 뭐 컴투스, 좀 수급주보다는 게임 파노는 이런 것들 막 룽투 코리아부터 해가지고 그 중국 그 지분 엮여 있는 게임 회사들 있죠. 그런 애들이 좀 보통 같이 튀거든요. 그래서 게임 쪽을 보면은 게임 관련주 없다. 보통 중국 쪽 하면은 뭐 액션 스퀘어, 그 다음에 뭐 서메이지, 좀 잡주 애들이 좀 많이 엮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뭐 갑자기 좀 뭐 파노 발급이나 혹시 뭐 게임 측에서 나오는지 그 정도를 좀 묶어볼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뭐 금리 인상부터 해가지고 인플레 이런 거는 또 천천히 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 금투세는 마무리가 잘 나오길. 그 다음에 이제 테마 자체가 사실 거의 그냥 고정돼 있는 상태예요. 좀 새로운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있던 테마에 슬쩍 뉴스 붙여주는 그 정도 상황이지, 뭔가 좀 탄탄한 뉴스를 붙여주면서 이거는 좀 테마가 될 수 있겠는데? 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새로운 테마성은 없고 거의 보던 애들 내용으로 보지 않을까. 그래서 아바타, 아까 뭐 문화 컨텐츠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 시장에서 뭐 아바타 2라는 게 그만큼 와닿기는 하는데 영화, 드라마 요런 애들은 또 재료 측면에서 그 발표하고 하면은 좀 재료 소멸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조심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거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MB 사면 확실시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28일 단행 그래가지고 27일 국무회의 이런 기대감이 있고, 보통 MB 관련주로는 이하 공영이 이렇게 좀 부각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 미리 좀 시동을 슬쩍 거는 모습이지 않나. 그래서 얘도 뭐 이렇게 좀 시세 주면서 장기평, 특히 이 자리는 뭐 이제 또 지지 저항 5,000원 라운드 피겨도 있다 보니까 이런 자리 좀 넘어서면서 시세 주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법 리스크는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올 수 있는 키워드는 혹시 이재명, 뭐 소환, 구속, 기소, 뭐 이런 것들 따라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김동연 관련주랑 이낙연 관련주한테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당 측은 뭐 특별하게 지지율 뭐 이런 뉴스는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도 뭐 계속 어차피 시장에서 한동훈 여당 측은 한동훈 관련주냐 아니면 한동훈 관련주가 좀 밀리면은 이제 그 다음 뭐 유승민, 안철수 뭐 등등 관련주냐 요 정도로 갖다 좀 반사이익들이 자기들끼리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자 일단 뭐 오늘 이슈가 없다 보니까 김동연 관련주도 퍼센테이지가 좀 밀리긴 했네요. 근데 또 대금 없이 밀리는 거는 또 좋은 모습을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어차피 정치 테마는 그 키워드가 엄청 중요합니다. 키워드 그거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뭐 대신정보통신도 이런 식으로 했다 이제 전고점 5일선 깨진 자리 시세 주고서 이런 구간에서 또 꾸역꾸역 이슈 하나로 뭐 올라오는지. 자 그리고 애플페이는 뭐 조금 딜레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결국 얘네는 이제 12월 아니면은 내년이거든요. 1월. 그래서 요번 달이냐 다음 달이냐 그거 차이고, 애플페이는 저는 얘는 한번 팍 하고 밀리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천천히 움직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장기 입형 주변에서 좀 버티면서 갑자기 애플페이 출시하냐 아니면은 뭐 한 11,000원 뭐 만원까지 가면은 좋긴 하겠지만 요 구간에서는 좀 버티지 않을까 싶어요. 장기 입형도 있고 어차피 나오긴 나올 거니까. 그래서 그 정도 뭐 마지막 재료 느낌이지 않나. 대신에 얘네는 이제 기술적으로 갖다가 뭐 거래 대금이라던가 반등에 대해서 줄 만큼은 주긴 줬어요. 그래서 뭐 마지막 불꽃을 줄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좀 메인으로 비중을 넣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지금은. 자, 그다음에 이제 뭐 5G는 오늘 요걸로 반짝하긴 했는데 역시나 5G 섹터는 좀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제 뭐 수급이 뭐 이탈을 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지수 자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것 때문일 것 같기는 한데, 혹시나 뭐 수급 들어오나 그 정도로 볼 것 같고, 재료 자체가 좀 이제 단발성이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재벌집 막내 아들부터 해가지고 문화 컨텐츠, K 컨텐츠 해외 마켓에서 뭐 832억 수출 계약 등등. 그래서 뭐 OTT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제 뭐 사마 네트웍스 이런 것도 OTT이기도 하고 뭐 장기 입형 좀 돌파하면서 좀 힘 더 주는 그런 모습도 있기는 해요. 그다음에 웹툰, 뭐 DNC 미디어 오늘 그 뭐 나 혼자만 레벨업 그거 뭐 IP 뉴스 붙이면서 DNC 미디어도 뭐 121선 이렇게 좀 돌파하고 또 한번 시세를 주고 이런 모습들이 많기는 한데, 드라마, 영화 요런 애들이라는 게 조금 아쉽지 않나. 그래도 문화 컨텐츠 OTT들이 또 계속 강하다 보니까 혹시 뭐 얘는 또 키워드 붙이는 거에 따라서 부각이 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상 좀 봐야 되는 섹터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중고차 지금 오토엔이 13,000원을 깼네요. 요거는 어차피 저는 내려오면 좀 더 좋아 보여서 이런 구간까지는, 얘는 어차피 오토엔 중고차 이렇게 해서 요번 달이든 늦어도 이제 뭐 1월 2월 이렇게까지는 좀 중고차 센터 신축 시장 진출, 애초에 이거는 못을 박아둔 거기 때문에 나오긴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지켜볼 것 같고, 종전, 휴전, 회담 키워드에 대해서도 뭐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는 있어요.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선제 타격까지 언급한 푸틴. 하지만 이런 키워드가, 자 생각을 해볼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실 뭐 핵무기 카드 만지자 했으면은 재건 관련주들 뭐 바로 한 20%, 막 15%
이렇게 좀 하락을 했었다면은 지금은 별로 안 하죠. 아침에도 저 얘네 오늘 솔직히 한 10%쯤 하락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5, 6%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엄청 적게 해요. 생각보다. 막 주말 중에 뭐 이런 식으로 딱 키워드 부각을 시키고 핵무기 사용 위협 이어진다 이랬는데 그 와중에 개파락하고 보란듯이 어느 정도 또 복구를 해놔. 개파락하고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좀 돌리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결국 지금 이런 모습들을 토대로 봤을 때 시장에서 어차피 전쟁 진행 중이고 전쟁은 어차피 진행 중이고 니네 뭐 언제까지 싸울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휴전 회담 오긴 올 거 아니야. 뭐 진짜로 여기서 극악으로 가면은 러시아가 뭐 핵 쏘면서 뭐 세계 대전 뭐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건데 뭐 확전하고 뭐 나토 참전하고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 주식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그때 가면은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어차피 전쟁이 끝나긴 끝날 텐데 그런 기대감이 계속 있지 않나. 그리고 전쟁 뭐 확전 이런 거는 뭐 어차피 지금 계속 좀 진행은 되고 있고 사실 이 확전도 나토 쪽으로 안 넘어가면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할 것 같진 않거든요. 중요한 거는 나토 포함해서 이제 미국 이런 쪽까지 확전이라는 게 그쪽까지 넘어가냐 타 국가까지 껴드냐 아니면은 여기서 말하는 확전이 그냥 좀 전쟁이 잔잔해지다가 다시 좀 커지냐 요 정도인데 중요하게 반응하는 거는 다른 타국가 나토 참전 그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서방 국가라던가 계속 좀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확전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엄청 크게 좀 우려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핵 쏘냐 마냐. 근데 여태까지 좀 안 쏘고 하다 보니까 핵 쏠 때는 어떻게 이제 그때는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요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확전되더라도 타국가 안 끼면은 결국에는 종전 휴전 올 거고 전쟁은 어차피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악재로 반영을 안 하는 모습도 종목들이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EU 이사회 내년까지 우크라이나 180억 유로 재정 지원 그리고 젤렌스키는 이렇게 해외 정상들이랑 잇따라 통화 그래서 우크라 상황 뭐 다음 주에 좀 뒤로 근데 이제 내용을 봤더니 젤렌스키가 그 비디오 회담 그 화상회의겠죠. 화상 연설에서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다음 주에 좀 중요한 뭐 결과, 뭐 얘기 이런 거를 좀 국제적 이벤트에서 어떤 중요한 결과를 좀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일지 좀 모르겠네요. 이게 휴전족 느낌일까 싶기도 한데 반대로 갖다가 이제 서방 국가 측에서 러시아에 대해 좀 더 강한 뭐 규제, 제재를 원한다. 이거 그냥 해석하기에 좀 따라 다른 내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뭐 다음 주에 뭐 중요한 결과를 좀 기대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젤렌스키가. 그래서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자, 그래서 뭐 이런 전쟁에 대해서는 좀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데 전쟁주는 재건도 네옴시티랑 저는 똑같아요. 얘네 어차피 휴전 언젠가 나오긴 나올 거고 이거를 뭐 내년 말까지 계속 가고 그러진 않을 것 같다 보니까 얘네는 밀리고 하면은 계속 좀 봐야 되는 그런 섹터이지 않나. 그래서 이런 재건 관련 주들. 자, 그다음에 이제 네옴시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는 좀 이제 슬슬 좋은 자리들 내려온 종목들도 많고 또 반대로 버티는 종목도 있어요. 음봉 보면은 아름답죠. 뭐 계속 그냥 날마다 쫄쫄쫄쫄쫄 그냥 한 번에 팍팍 해가지고 한 15% 20%씩 탁 내려오는 게 조금 더 좋기는 하거든요. 이런 쫄쫄이 하락보다는. 근데 또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는 게 강해서 뭐 그런 느낌도 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 이쪽 섹터는 뭐 아예 거래대금이 죽어가지고 막 시장에서 정말 아예 잊혀지다가 뭐 조금 한 몇 억 팔아가지고 툭 하고 막 밀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종목들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날마다 좀 쫄쫄쫄쫄 하면서 내려오는데 이제 뭐 라운드 피가 3만원 깨기도 했고 이제는 슬슬 좀 좋아 보이는 그런 구간들에 들어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시리즈들도 그렇고 코오롱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정고점 주변부터 자, 그래서 이런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종목들 대장격 했던 애들 꼭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여기 섹터는 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이거죠. 12월부터 2월까지 수주원대 수주 성과 있을 거다. 이런 게 좀 언제 튀어나오는지 혹은 시장에서 이런 거는 그냥 뉴스 뭐 좀 발주 시작하고 하면은 그거 바로 좀 키워드 엮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원전에 대해서도 뭐 사우디, 체코 요거에다가 오늘 원전 쪽이 뭐 630조 시장 수주 파트너 이게 뭐 장 마감하고 나온 게 있긴 있거든요. 근데 내용을 봤더니 뭐 엄청 좀 와닿지는 않아요. 결국 그 미국 소형 원자력 모듈 기업 3대 업체에다가 이제 뭐 모두 투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여기저기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테라파워는 뭐 SK 이렇게 하면서 좀 투자해가지고 한미 소형 원전 동맹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원전 쪽은 좀 그 뭐 건설 수주 이런 게 나오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근데 얘네는 또 뉴스 나오면은 반응을 또 시원시원하게 해주긴 합니다. 최근에 좀 자리도 밀려 있고 플러스 이제 대통령실 비서실장 특사 자격으로 지금 아랍에미리트 가 있는데 거기서 뭐 원전 혹은 에너지 안보 방위 이런 것들 갑자기 좀 툭 튀어나오는지 요거는 뉴스 좀 신경 쓸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도 내용 자체가 뭐 새로운 건 없다 보니까 결국 키워드는 내년 초에 이제 CES 혹은 삼성이랑 구글 이런 애들이 이제 메타버스 기기 출시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은 하반기로 좀 딜레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상반기에 그냥 나올 것인지 요 정도를 좀 묶어보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상반기에 그냥 뭉쳐있는 게 사실 애플이 뒤로 안 밀리고 상반기에 그냥 메타버스 같이 묶여있으면 정말 매매하기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기는 하죠. 하반기로 딜레이. 자, 그래도 최근에 뭐 시장 분위기에서 뉴프렉스부터 해가지고 좀 팔던 사모펀드가 계속 다시 사요. 이럴 거면 왜 팔았나 싶기는 한데 계속 다시 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따라서 선익도 좀 옆으로 버티는 모습이고 나무가는 뭐 수급이 살짝 좀 이탈을 하긴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실적 베이스고 그 다음에 이런 나머지 메타버스 애들. 자, 그래서 메타는 뭐 차트 측면에서는 계속 이런 구간 낮은 자리는 좀 부담은 덜해요. 덱스터는 뭐 좀 최근에 잘 나가다가 이제 조금 이 빠지는 모습이긴 한데 결국 차트 포지션에서는 좀 크게 봤을 때는 부담은 없는 종목들이지 않나. 대신에 이제 이런 일정들이 어떻게 엮이는지 그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외에는 좀 이제 뭐 개별주들 오늘 시장에서 이제 조일알미늄 2차전지 키워드로 이런 자리를 좀 돌파하고 오늘 시세를 줬는데 얘가 이제 뭐 2,500원 요 구간 위에서 좀 잘 버티면서 움직이는지 혹은 이런 영역 들어오면은 요 안에서 좀 어떤 모습을 보여주나 그거 정도 한번 좀 슬쩍 체크를 해볼 것 같고 얘는 좀 테마성은 아니죠. 아쉬운 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신규 상장주 핑거스토리는 오늘 이제 막판에 좀 툼에 나왔는데 요게 내일 아침에 갭 지금 3% 4%가 밀렸습니다. 그래 놓고 요 9,000원짜리에서 또 슬쩍슬쩍 살짝 깨더라도 옆으로 좀 기다 보면 또 한번 툭 하고 치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얘 종목 끼가 좋더라고요, 지금. 그다음에 SAN젠터는 이제 2등주로 좀 따라가다가 얘도 지금 신규 상장 이 두 종목이 다 끼가 좋고 대금도 좀 많이 터지는 편이어서 좀 이렇게 묶어보고 요거 외에는 뭐 그다지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미르 모바일이 좀 흥행한다라는 뭐 뉴스들 미르 모바일 글로벌 이 클로즈 베타 테스트 성료 이런 게 좀 있기는 하네요. 해외 뭐 게임 여기서 인기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바로바로 그냥 저 뉴스랑 같이 땡기면서 올리긴 하는데 이런 개별주들 시장이 조금 뭔가 굳건한 테마가 없다 보니까 강했던 종목들 혹은 강했던 테마 그리고서 이제 당일 뭔가 키워드 붙이면서 불쑥 튀어 올라오는 그 정도를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바타 쪽은 이제 뭐 바른손 얘네도 좀 부각이 되고는 있죠. 바른손이 얘는 종목이 좀 만만한 애는 아니거든요. 시총도 작고 호가도 얇다 보니까 변동성은 꽤 커요. 그래도 지금 아바타에 좀 대장을 하는 것 같고 요렇게 그다음에 이제 뭐 OTT 관련주들은 최근에 계속 좋은 모습 이것도 그렇고 CJ ENM도 그렇고 SB 콘텐츠 허브 등등이 있지 않나.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좀 이번 주 이벤트가 워낙 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거 눈치는 조금씩 살피면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즉 이번 주에는 비중은 조금은 조심조심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벤트 자체가 그 방향에 따라서 뭐 점도표든 이런 거에 따라서
새벽 밤중에 이제 변동성이 엄청 클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좋게 나오면은 아침에 뭐 갭이 많이 뜰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연말 오고 하니까 이제 대주주 매도도 점점 다가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산타 랠리가 올 수 있을지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